어차피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네.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회사 업무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저 친구가 어느 정도의 학습 속도를 보일 것이냐. 당연히 거기에 또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진정성을 가진 열정과 좀 빨리 이 부분에서는 커날 것 같다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상상력 이런 것들을 좀 합쳐서 합니다. 혹시 또 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자, 우리 오늘 되게 힘든 분이신데 아니 이 중에 면접을 오늘 또 잠시만요. 네, 우리가 두 분들이 있으니까 좀 이따가 많이 정말 질문 없으면 자 이분들 중에서 아까 그 질문의 의도가 뭐였냐 이런 부분 혹시나 궁금한 게 있습니까? 질문 받았을 때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질문의 의도. 내게 무엇을 묻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다. 그런 질문이에요. 없었어요? 질문이 명확했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궁금했습니까? 저는 질문, 네. 마지막 보통 면접 끝나고 나면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보통 이제 어필을 하면은 많이 이제 그런 긍정적인 요소로 막 바뀔 수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면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면이 좋은지, 그러니까 그런 게 혹시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좀 궁금하고, 그에 대해서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하여튼 끝까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는 거니까. 질문. 네. 제가 실에서 취업 특강을 드릴 때 어떤 성분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처음에 자기소개서 지원서를 파악할 때 주소지를 확인하거나 부모님 직업이 지원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친구가 압구정에 사는 친구가 있으면 주소를 옮겨라 라는 권역을 옮기세요. 혹시 정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직업과 이제 그 사회 환경 이런 부분이 작용합니다. 이런 참 이거 부분이 참 애매하죠. 답변하시기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아예 사진을 못 붙이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인종차별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학교라든지 이렇게 학력, 그다음에 심지어 성별 이런 것도 사실은 일하는 거하고 특별히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업무에 따라서 사실 제가 볼 때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또 재무나 회계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금전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런 쪽에 봤을 때는 사실은 보기는 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모든 정보는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요. 당연히. 네. 모든 정보는 다 영향을 주게 돼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강남 압구정동이 주소면 유리하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왜, 누구나 사는지 왜 묻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실은, 일찍 와서 자립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자립한 게 중요한 포인트면 자립한 사람이 가점이 돼요. 부모랑 그냥 계속, 야, 29먹도 부모랑 계속 같이 살았어? 좀 한심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참 중요한 표현.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는 최경이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 잘 듣는데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셨는데, 실제 채용에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채용이 가능한지를 좀 알고 싶고요. 만약 채용이 할 때 기준이 100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지원자는 어느 정도 점수에 대한 자동차 지식에 대한 점수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 직무로 따진다 그러면 수십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직무를 뽑느냐에 따라서 되게 틀린데요.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대부분 판매를 생각하시고 영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서 저가 근데 영업도 아까 같이 이제 영업 기획이나 관리 쪽에 있을 수가 있고, 여기도 이제 우리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이 안에도 인사도 있고 교육도 있고 다 존재하잖아요.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실제 영업 일선에 나가서 세일즈를 해야 되는 우리말로는 이제 평가사 직군은 좀 내용이 좀 틀린데, 평가사 직군으로 오시는 분들은 미리 테스트를 아예 봅니다. 자동차 시험을 미리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60점 꽈락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를 하셔야 되고, 근데 오늘은 이제 제너럴 스텝 쪽으로 제 마음속에는, 그래, 예를 들어서 영업 기획이나
영업 관리 본부 쪽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생각했을 때 적합한 사람이 누굴까라는 정도로 생각해 봤을 때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뭐 요 정도인 사람이 꼭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많이 취약하죠.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주고 그러죠. 최소한 이제 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이름 쫙 대하면 쫙 될 수 있어야 되고 중형차 이름 쫙 대하면 쫙 수평과 수직으로 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어릴 때서부터 그런 작지만 매달 구독한 친구들도 많이 와요. 우리 회사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차의 이름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 이 차가 무슨 차인지를 이름을 모르면 사실 일을 하기가 좀 기본적으로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차 이름을 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도가 좀 나가면 사실은 차의 아주 일부분만 보고도 그 차를 추정해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저희 회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 아니, 뭐, 네, 그렇죠. 중전문가. 문짝 하나만 보여주면 무슨 차인지 맞춰요. 문짝이 요만큼만 보여줘도 네. 다 목소리 다 틀리기 그 다음에 이게 뭐지? 백미러 한 짝만 보여주면 무슨 차인지 나와요. 시동을 걸면 소리만 듣고 날 수 있고 기름차도 뒤에 소리가 나요. 그 정도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차를 좋아하고 차를 잘 팔고 잘 사거든요.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제 경험담 예. 잘한다라고 거짓말하시면 물어봤을 때 딱 듣고 나면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모든 식으로 바로 물어봤습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시는 게 필수예요. 자, 또, 이제 그 마지막 한 분 좀 질문을 하셨나요? 예, 질문. 하셨나요? 네. 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와다고 하우 문제랑 거짓말이랑 좀 연결해서 하는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렇듯이 왓이 되게 중요하지만 하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표현할지. 근데 그 하우가 떠오르지 않고 그걸 지어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지어내야 되는지 이렇게 기억이 도저히 안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원래 이제 그건 이제 생각의 이제 구조고 자기가 어떤 문제든지 문제 프로블럼 솔빙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의 구조가 잡힌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답을 내요.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회사를 지원할 때 그 고민의 깊이, 생각의 깊이 그런 부분이 지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억지로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항상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는 그냥 진정성, 진솔, 트러스트, 앵카 그거밖에 없어요. 네. 트러스트. 자, 그러면요, 이제 마무리를 이제 기회를 갖는데 우선 이제 발표를 하시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 네 분들 배웠던 점 하고 계신 분들. 대표님 질문하려는 분 더 계십니다. 꼭 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수원대학교 4학년 박동영입니다. 요즘 스펙 많이 이러는데 학교나 아니면 영어 성적이나 아니면 학점을 어느 기준 이상치만 보시는지 아니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아하시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학점을 거의 염두에 둬본 적이 없고요. 영어 점수도 거의 염두에 둬본 적 없고요. 영어가 필요한 친구는 영어로 자기 소개를 시켜요. 네. 저희 회사에는 러시아어 하는 친구, 아랍어 하는 친구, 중국어 하는 친구 다 있어요. 그런 친구에 필요한 친구는 직접 다 시킵니다. 스페니쉬 다 시킵니다. 그렇게 크게 상관은 안 하신다는 저는 그건 상관 안 해요. 학점 좋다고 뭐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민여자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이가은이라고 하고요.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팀원들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취준생들이나 대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을 느끼는 이유는 현실과 이상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 면접관에서 오면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내가 다른 학생들보다 뭐가 더 다른지, 뭐가 더 일반적인지, 뭐를 더 포지션을 딱 잡을 수 있는지를 드러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공이고 깊이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저희가 현실에서 접하는 이유는 한 대기업 인사팀에서 뭐 강의를 오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니네 적성에 맞는 회사는 없다. 니네가 합격하는 회사가 니네 적성에 맞는 거다라고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대학생들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한 친구들은 지원 통계를 쓰는 게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지원 통계를 쓰는 게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는 면접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 그 면접을 무슨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늘 이제 끝에 머리에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네 분 다 뽑고 싶어요. 우리 회사는 아까 뭐 적성에 맞는 회사가 없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회사 안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직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직무에는 아주 판이하게 틀려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두 분을 뽑고 두 분을 안 뽑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이제 영업 관리를 할 사람을 뽑는 거고 만약에 평가사를 뽑았다면 달라졌을 거야. 일선에서 영업하는 친구 뽑아도 달라졌을 거고 인터넷 기획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인사관리를 해야 된다 그랬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뽑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회사에는 그 다양한 종류의 그 직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무에는 그 직무에 맞는 성격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인사하시는 분이 좀 뭐 편의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여러분들한테 좀 파이팅을 불러넣으려고 한 얘기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을 뽑을 때 뭐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가지고 되게 1, 2, 3, 4등 매기는데 익숙해질지 모르겠지만 기업에서 사람 뽑는 것은 완전히 아다리예요. 왜? 지금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더 똑똑해. 근데 이 사람 안 뽑는 경우가 많아요. 왜? 기존에 있는 팀원들을 내가 생각하거든. 기존에 있는 팀원과 누가 융합을 맞출 수 있는 거냐, 누가 서로를 메워줄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조직이 뭐 지금 한 700명 정도 됩니다만 어지간한 조직은 제가 거의 다, 제가 다 면접을 봐서 다 뽑았고 대부분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존 팀원과의 조합, 이런 부분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쟤랑 부딪히겠네. 나이가 부딪히겠네. 성격이 부딪히겠네. 얘 어린 친구가 지금 사수가 돼야 되는데 너무 나이 많은 사람을 넣을 수가 없다든가 아니면 너무 그 나이 많으신 분만 있고 중간 허리가 너무 비어 있으면 오히려 약간은 나이 든 신입사원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너무 어린 패기 있는 친구들보다. 근데 그런 부분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을 여러 번 두드리겠어요. 네. 공안 맞을 때까지. 이것으로 질문 타임은 네. 저 마지막 한 번만 질문. 네. 시간이 아까 남으시죠. 나온 질문에 답변을 안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제 차 질문인데요. 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도 뭐, 그 직무에 따라가지고, 그 오버스펙인 학교는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 자기 직무를 자기가 좀 소중하게 느끼고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낫다고 봐요. 네, 그럼 이것으로 질문 타임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면접 보시느라 수건 면접자들의 어떤 짧게 소감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재용